예, 8월 5일 블랙 먼데이 5%입니다. 저 오전에 방송도 드렸지만 오늘은 계속 외국인이 밀고 자, 우리나라 빠진 폭이 거의 뭐 역대급이에요. 예, 역대급 맞습니다. 이게 뭐 블랙 먼데이라 말씀드린 게 실제로 1987년에 하루 만에 22%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도 하루 일평균이 한 8%, 10%씩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이 10% 빠졌어요. 이거는 뭐 예상을 떠나서 제가 드릴 말씀 없을 정도로 너무 낙폭이 큰데, 일단 뭐 정신을 또 가다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급변동기를 지나면 급락 이후에 급등도 또 나올 거예요. 분명 근데 바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100% 아침부터 외국인이 살짝 모듈이 주다 계속 밀었기 때문에 오늘 뭐 사이드 카브도 계속 나왔던 아시아 전체가 좀 패닉이 입사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어쨌든 수급으로 쏠렸던 변동성이든 어쨌든 수급과 패닉, 공포, 투매 기간이 계속 겹치고 있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레버리 쓰신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종목은 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안 팔았어요. 바이오 쪽부터 타고 AI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때리고 지수가 떨어져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때렸던 흐름을 좀 볼 거고, 그래도 제가 보는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더 떨어졌습니다. 물론 금요일도 빠졌지만 이게 엔케리 트레이드, 일본 엔저 되면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엔케리에 대한 공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해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그 B100, B200 출시 지연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든 TSMC 대만이든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볼 거고, 워렌 버핏 애플 매도도 있었죠. 근데 사실 이거 타치어는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장에서는 당연히 개인들 패닉, 공포 구간이고,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이 아니라 삼성전자로 우리나라 장을 패대기 쳤습니다. 근데 걔도 분명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과 현선물로 매도한 걸 좀 볼 거고, 오전 방송 말씀드린 것처럼 PBR과 자기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마트 종목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종목이 필요 없어요. 종목은 코스닥이 정말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수가 문제예요. 지수 기준을 잡아야지만 그 다음 종목입니다. 제가 장중 방송도 드렸고 주말 방송도 드렸고, 어쨌든 지금 급하게 때려 맞고 있지만 주도국 미국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섹터는 여전히 계속 AI 반도체와 바이오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고, 우리나라 기준의 PBR이나 이쪽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거의 뭐 근데 틀리지 마세요. 어쨌든 레버리지 안 쓰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파는 구간 아닙니다. 자, 가지고 계시고, 자, 모두 말씀드렸던 87년의 블랙 먼데이는 원인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확답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때도 한 방에 그냥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게 바닥되고 반등을 줬던 국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아마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경제가 어떻고 엔캐리가 어떻고 중동까지 얘기해도 하루 만에 지금 10%를 뺐어요. 코스닥이 10% 빠졌고 코스닥이 8.6%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기준으로도 다 빠졌어요. 작년 올랐던 거 더 빼고 더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수급이 발작 일어난 거죠. 자, 미국에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펀드에서 애플을 비중을 절반이나 줄였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야, 애플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현금이 많다던데 이런 얘기 들으셨죠? 자, 그런 거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야, 진짜 버핏도 팔 만큼 미국장 맛이 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애플은 아주 길게, 그죠, 아시죠? 꾸준하게 포트 조절합니다. 이미 6분기 연속이에요. 물론 1년 동안 더 많이 판 거 있고 작년 5월달 이후에 애플을 줄이고 있는 거 있었지만 애플 비중이 한 50% 가서 그 전체 포트예요. 자, 버크셔 해스웨이 이제 펀드 규모가 아마 780억 불, 7,800억 불 되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200조입니다. 1,200조 중에서 애플이 거의 500조 이상 있었어요. 500조, 600조. 근데 그 중에 팔고 하고 이번에 100조를 더 줄여서 비중을 많이 줄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펀드 규모에서 한 26%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로 버크셔 해스웨이가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긴 해요. 사실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시장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좀 줄이고, 작년부터 어차피 우리가 사실 연말까지 봤잖아요. 우리가 같이 보긴 했지만 타이밍이 떨어지긴 했는데 큰 흐름상 연착륙으로 봐서 줄이는 거지 급한 건 아니었다. 자, 엔비디아가 안 좋으니까 겨우 100불 올리고 반등을 줬잖아요. 급놀랄 107불까지 올랐는데, 자, 주말에 보니까 지금 차세대 플랫폼인 블랙웰에
B100, B200을 3개월 동안 출시 지연한다. 야, 이렇게 좋은 대장주가 실적 안 나오면 또 매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시장은 지금 안 좋은 것만 계속 반영해요. 제가 이제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릴 부분이 요거 저거 뒤에 나눠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발열이 전력 관계가 조금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성능 너무너무 좋죠. 성능 너무너무 좋은데 올해 원래 4분기부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기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지연됐다. 자, 그래서 TSMC는 하이닉스가 같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이미 이거는 지금 시장에 나왔지만 한두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100, B200에 대해서 대체 칩인 B200A, 이건 공냉식입니다. 그 전에 이제 순냉식이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이미 양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체가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매출이나 그쪽에 타격은 없다. 오히려 제대로 아시는 분은 그래요. 우리 이것보다는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라인과 성장은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케이스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매출 비해서 혹시나 늦게 나오더라도 되게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지금 계속 타겟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 기준인 엔비디아 자체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시장 때문에 투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전히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가 완전히 절벽이 돼서 깎아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암만 쏠려서 전 세계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급이 떨어지고 특히 이머징이나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미국 정치와 현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등락을 볼 수 있는 정치와 은행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댈 수 있는 면이고요. 물론 시장은 누가 이겼어요? 시장은 아무도 못 이기죠. 그 시장,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 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시장의 성적이 예전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 추세가 연착륙 하겠지만 그 정도와 속도가 특히 우리나라나 이머징 왔을 때 너무 급박하다는 거예요. 기준은 미국입니다. 그죠? 이번 주에 미국 저 보면서 바닥에서 오히려 반등 모색하는 면을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아시아장은 주풍낙엽이었습니다. 자, 비미국 중에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여전히 엔캐리 자금, 오늘 니케이가 10% 떨어졌어요. 미국이 참 암만 잘 가고 같은 선진국 증시다 보니까 일본이 무조건 따라하는 건 맞습니다. 항상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돈으로 올리고 엔조로 많이 올렸잖아요. 수출로 해서. 근데 실제로 일본은 서민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들 쪽으로 일본 민간 소비가 회복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돈을 올리고 큰 돈들이 들어와서 정시를 사상 최대다, 뭐 30년 만에 최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지금 빠지면서 급하게 빠진 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된 거죠. 결국 돈빨과 엔저로 올렸던 정시가 이틀 3일 동안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은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되면 또 금리 못 올립니다.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불확실성, 공포심들을 저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전체로요. 자, 대만도 오늘 9% 떨어졌고요. 같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홍콩이 계속 약하다 안 봤던 건데 오늘 약보합이에요. 0.몇 %밖에 안 빠졌어요. 약간 중국, 홍콩이 덜 빠지니까 좋은 거다, 이건 또 아니에요. 원래 안 좋았던 애들이고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덜 떨어져가지고 아예 관심 없었던 거, 더 때릴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의 개인 트립이라 볼 수 있는 2차전지 같은 중국, 홍콩 약한 정시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중동 이슈로 걱정하세요. 네, 중동 이슈, 이것도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막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여전히 중동은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된다 그러고 이 흐름의 정치가 미국 흐름을 조금 바뀌면서 중동이 아시죠? 미국 정치 엄청 신경 쓰는 거. 트럼프는 반중동의 친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중동 이슈가 갑자기 이제 네타냐후 나오는 것도 미국 정치의 연장선으로 판단합니다. 제 기준은 74불 유가 계속 그대로 괜찮아요. 자, 오늘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코스피가 1100개, 코스닥은 역대입니다. 역대예요. 전체 99%가 빠졌어요. 1650개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나쁘고 좋고가 없이 그냥 다 던진 거예요. 다 던지고 개인은 다 팔리고, 우리가 물론 보고 좀 들고 있었다 하지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장중에 지금 패닉 유발한 이 흐름을 제가 한 11시 전에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잠깐 봐주시고요. 자, 한국의 오늘 대만과 일본의 어떤 흐름들은 미국이 촉발한 수급 텐트럼 발작이었습니다. 네, 수급 발작이었고요. 이미 지금 제가 작년부터 한국 반도체가 사이클이 어떻다 온갖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다 빠졌어요. 올해 연봉이 마이너스로 다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한 1년 올렸던 거를 이틀 만에 다 뺀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저는 수급이 발작이 났다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코스피가 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이 15%입니다. 코스닥은 21%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2020년에 코로나 때 그때 하루에 8% 10%씩 빠졌거든요. 그때도 사실 능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뒤에 또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쨌든 흐름상 수급상 또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변동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맞춘다는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수 안정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자, 외국인이 항상 단기 변동 만들 때 선물로 만든다 했어요. 선물로. 근데 오늘 선물은 별로 안 때렸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로 때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를 조단위 넘게 때려버렸고, 이거 특이한 게 뭐냐면 선물은 지금 3,800개 오려 낙폭 축소시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게 공매도가 엄청나게 안 되고, 지금 선물로 봤을 때는 그 선물이 매도 누적 좀 과도합니다. 선물을 제가 매도를 때리고 싶어도 이미 순매도로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이 선물 카드를 조금 줄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컨트롤하는 삼성전자를 때려버려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들도 전자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아시아 쪽에서 얘들은 무조건 미국 때문에 같이 할 때는 비중을 같이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엄청 때리면서 선물보다 전자로서 지수를 컨트롤하고 투매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미국이 어쨌든 반작용이 나와주고, 그런 흐름 때문에 아시아든 뭐든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이드카 발동되고 이런 거는 뭐 다 보셨겠지만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늘 지수 안 보시는 거 오히려 편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단기 변동성 만드는 선물은 오히려 줄여버리고 현물로 한국 반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큰 폭으로 매도해버렸어요. 사실 반도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이머징 정시에 대해서 했지, 그런 매물이라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그래서 외국인이 2022년부터, 사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리고 싶은데,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코스피는 건 제가 큰 흐름 잡는 거예요. 근데 큰 흐름 잡으면서 그 안에 제가 수급주를 찾는 건데, 오늘은 이것까지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외국인이 2020년 말부터 꾹 사서 26조를 샀어요. 작년 올해. 근데 지금 근래 들어서 조 단위로 팔고 있잖아요. 오늘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계속 팔고 떨어지게 되면 걔들도 손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삼성전자 평단이 7만원대예요. 이미 7만원대 왔습니다. 수익 본 게 없어요, 애들도요. 얘들도 떨어지면 손해로 돌아서게 되고, 하닉스는 당연히 손실이죠. 하닉스도 지금 좀 적게 샀지만 6조 원을 샀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평단이 16만원대예요. 확 다 떨어졌죠. 얘들도 손해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같이 때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반도체 그렇게 안 봐요. 코스닥은 말씀 안 드립니다. 뭐 당연히 지금은 난리나게 빠졌고, 올해 들어서 보시면 21% 빠졌다 말씀드렸고, 오늘 하루만 10% 떨어졌어요. 이거는 2020년에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 봤거든요. 코로나급으로 떨어졌어요. 이때는 나라가 전 세계가 망할 줄 알았잖아요. 그때는 진짜 세계 인구가 30% 축소한다 막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암만 전 세계 돈이 쏠려서 수급이 팍팍 뭐 바스켓으로 때린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코스닥이 200포인트, 그때 200포인트 빠졌어요. 2020년 때도. 뭐 지수는 약간 차이 나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는 너무 심하다. 일단 기준은 코스피로 잡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장이 되기 힘든 날이었고, 오히려 저는 계좌를 안 봤어요. 계속 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럴 때 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급이 이렇게 급발하고 발작이 일어날 때는 안정이 조금 돼야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나 우리나라 반도체나 섹터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야 돼요. 미국이 일단 반작용이나 정치나 이쪽에 대한 기대를 좀 하면서 금주의 흐름이 잡히기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도예요. 급 나가면 또 V자 반응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을 저는 볼 거고, 종목 얘기는 다시 한번 파트 2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고객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